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까지 협회장님으로서 예.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이번에 작가님으로서 문정 손현수 선생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보통 첫 번째 질문이 예. 그 작가님의 호에 대해서 여쭤보거든요. 예. 문정이라는 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제 정자가 소정자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소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우려내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참 우려내서 정말 진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아, 그런 의미로. 네, 그런 의미가. 문자는 어떤 글자로 쓰십니까? 문자는 이제 그럴 문자. 그럴 문자에 소점자. 예, 예. 예. 그럼 이 호는 쓰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 한 30년쯤 넘었을 것 그렇죠. 같아. 예. 그 보통 작가님들 보면은 호를 여러 개 쓰시는 분들 예, 많으시는데 예. 그 작가님도 호를 많이 쓰시나요? 뭐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거가 좀 있죠. 아, 그런가요? 그 다른 호도 좀 프로필 소개해 보면 주세요. 있죠. 아, 화본인, 네. 문정, 현미, 수현재 이렇게 있네요. 예. 그러면 각각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럴까요? 화본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경상북도 군위군 화본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화본이구나. 예. 예. 아, 이게 호에다가 이렇게 지역명을 넣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 뭐 들어있죠. 예, 많이 있죠. 문정은 이제 방금 의미도 좋고 해서 거의 한 5년 전부터 화본인도 좀 즐겨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럼 평리는 지금 대구 살고 있는 곳이 평리동입니다. 평리동인, 지역명으로. 예. 그런데 이제, 평리동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것도 참 굉장히 참 좋은 말이다. 이 자체. 근데 이제 다스릴 이자인데, 네네. 이제 앞에 이제 그 인구망자 떼버리고, 네네. 예, 그냥 마을리로 해서, 그래서 마을리로다 바꾸고. 예, 그렇게 쓰고 있죠. 수현제는 수현제는 이제 옛날에 이제 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연못의 물을 그냥 검게 먹물로 다 만들어 버렸다는 이제 그런 고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검련자가. 예, 그래서 이제 뭐 공부 열심히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의 개인적인 역사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서예 분야에 그러니까 이제 발을 들이게 된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언제야 무슨 이유 때문이셨는지? 초등학교 때였어요. 네네. 초등학교 때였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이 필체가 굉장히 능하세요. 지금 이렇게 봐도 이제 그 펜으로 쓰는 초서가 네네.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래 심장을 울렁이게 할 만큼 이제 필체 자체가 좋으셔요. 좋으셔서 이제 항상 이제 그때 농무에 보면 조그만한 벼루하고 붓하고 이제 이렇게 딱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하루는 호기심에 이제 의자 놓고 올라가서 이제 끄집어 내려서 이제 써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제 보시고 이놈이 좀 재능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이제 대구에 있는 필방 그때 이제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서법 실기 강좌라는 책이 있어요. 일곱 권짜리. 그거하고 이제 큰 비로 하나하고 이렇게 붓하고 사주셨어요. 그때가 제가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꾀가 좀 늘잖아요. 꾀가 좀 느니까 이제 그 뭐 아버지 친구분이나 삼촌들 오면 이제 괜히 꺼내놓고 또 쓰고 이러다 보면 자랑 좀 하고 그러다 보면 뭐 1,000원짜리도 하나씩 얻고 이러다 보면 이제 뭐 재미도 있었지만 그것도 또 재밌고 그래서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예, 그 뭐 저 서예 말고 다른 건 안 해봤어요. 그럼 평생 하신 거네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작가가 돼야겠다 또는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따로 이제 제가 몇 번 놀란 게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민학교, 그땐 국민학교죠. 그렇죠. 칠판 뒤에도 막 이렇게 갖다 붙고, 예, 뭐 예. 이동 게시판에도 뭐 내 글씨가 갖다 붙고 이래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 미술 선생님이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서예를 또 하신 분이라서 그 3명, 네. 전교에 3명을 이제 수업 끝나면 와서 이제 서예 좀 하고 가거라. 이랬는데 이제 가서 이제 제 동기가 한 명 있었고 위에 누나가 있었어요. 그럼 3명이서 뭐 늘상 책상 밑으로 우로 다니고 뭐 창문 밖으로 뛰내리고 뭐 이 개구장이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선생님이 가자. 분만 챙겨라. 종이하고. 이래가 이제 갔는데 중앙국민학교 대구. 그래 강당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한 200~300명이 앉은 거예요. 아, 예. 실기대회였죠. 아, 그 사전에 연습도 전혀 없이 가신 전혀 거예요? 없죠. 네네. 실기대회 가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놀랐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재주 있어서 잘 쓰는 내 붓글씨하고 그 친구들이 앉아서 쓰는 것은 종이 접는 방식부터 해서 뭔가를 체계적으로 배운 아, 글씨였던 거죠. 예, 예, 예.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음.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도 이거 내 글씨는 아니구나. 아, 이거는 그냥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조금 큰 충격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첫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갓 이제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는 여 선생님이었어요. 네네. 그렇게 우리 공부할 때 젖도 막 먹이고 이래요. 그 이제 벼루가 큰 거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앞에 이제 자기 쓸 먹을 갈아가지고 아, 이만큼요. 갱지라고 합니다. 갱지. 개, 갱지. 갱지. 종이가. 예, 예, 예. 갱지라고 그런 하는데 종이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영송을과 지신법략 기초 8글자를 가로역 세로 배우고 이제 배웠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었다? 이래 보면 네. 되겠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쪽은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쭉 살아오신 건데 뭐 조금 미련이 남는 부분은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미련이 남는 부분은 이제 스포츠 운동 분야하고 네네. 조금 이제 재주가 있어가지고 예. 그 부분하고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네. 그쪽으로 가봐도 조금만 좋았겠나 이런 미련이 조금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아, 지금. 예. 아, 그러면 평생 어쨌든 서예를 하시면서 스포츠나 그러니까 뭐 음악이나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공계열이나 이렇게 이런 쪽은 아니신 것 같고 예, 예. 예체능 계열 쪽, 예, 예. 예능, 예, 예. 그 문인 뭐 이런 쪽이 좀 잘 노는 계열이죠. 예, 예. 예, 예. 그런 쪽이실 것 같은데 예. 그게 지금 말씀 잠깐 듣기로는 아버님한테서 결국에 이제 집안의 핏줄 같은 그런 느낌도 그렇죠. 아버님이 뭐 이렇게 여름에 이제 그 평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밤하늘 보면서 이제 적석에서 시도 지어서 이렇게 아빠가 시 한번 지어볼까 이러면서 800개가 그런 것도 해주시고 네네.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쨌든 뭐 남들처럼 학교 생활을 마치시고 군대를 갔다 예.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서예를 하셨다는 예, 얘기인데 예. 그러면 이걸 직업으로 결국엔 이제 직업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이쪽으로다가 직업. 예, 그래서 이제 그 미련 같은 건 다 버리고 이제 뭐 단판이랄까 아버지하고 그걸 했죠. 그래서 뭐 종이값 달라, 책값 달라, 학원비 달라 안 할 테니까 전효생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도 뭐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네. 이제 나는 서예 인생으로 살겠다. 라고 이제 결정을 했죠. 아,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작가님처럼 문정 선생님처럼 네. 어려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예.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 뭐 이런저런 기회에서 오게 된 분도 계시는데 음. 그러면 되게 이른 나이에 사실은 이 서예 쪽으로다가 방향을 정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조금 지금 생각해봐도 참 어릴 때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시게 된 거는 그러면 이제 80년도에 이제 그 경상북도 그때 대구가 이제 광역시 되기 이전이니까 네네네. 그 광역시 되기 이전에 예, 이전에 이제 경상북도 도전이 있었어요. 예. 여기 이제 대구에서 열리고 이랬었는데 거기에 이제 출품했다가 몇 번 미끄러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구 광역시로 분리되면서 이제 대구 시즌을 네네. 이제 출품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80 몇 년도인지 잘못다. 그때 이제 그 문정 정각선이라고 해가지고 93년도에 문정 정각선이라는 것을 하나 편집해가 이제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94년도 94년도 국전 초대 작가가 됐고요. 내는 한국서예표죠. 네네. 조금 이른 나이에 됐죠. 그럼 그리고 그때가 연세가 32요. 진짜 이르게 너무 나이에 예, 너무 일찍 됐죠. 이제 그 전에 이제 89년도 텔레비전이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국전을 덕수궁에서 네네. 표구 한 작품 예. 그걸 이제 출품을 했었거든요. 그럼 표까지 해서 예,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대구에서 이제 그 지금 277 사이즈의 표구를 해가지고 액자를 고속버스 밑에 실어가 올라와서 고속터미널에서 3륜차가 있었어요. 예, 그때 예, 그 3,000원 하면 덕수궁까지 갔어요. 그거 가서 또 떨어지면 또 역순으로 또 해서 같이 내려가지고 떨어져서 그거 갖고 내올 때 되게 기분 안 좋았겠는데.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 뭐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재밌었지. 재밌었던. 예, 그리고 이제 출품하러 이제 들고 가보면 다른 지역에서 막 트럭으로 막 가져오고 이렇게 내리고 하는 거 작품들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더 의지를 다지고 예. 떨어져도 재밌을 수 있어요. 떨어지는 것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7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이제 그 서예는 보통 이제 붓글씨 쓰는 것도 서예지만 또 한문 서예도 있고 한글 서예도 있고 각각 서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서각이니 문인하니 뭐 전각이 되게 분야가 많잖아요. 그 모든 걸 다 하시나요? 뭐 다 하진 않아요. 다 하진 않은데 조금 저는 이제 일이관지라고 일이관지 하나를 조금 이렇게 관을 하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닫느냐 하는 문제고요. 이제 한문서의 한글서예를 이제 구별을 안 해요. 저는 그래요. 뭐냐면 영어로 쓰면 그러면 영어서예.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다 통틀어서 그냥 서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어차피 다 글을 쓰는 그렇죠. 예, 정각도 이제 서예고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정각은 그냥 칼로 하는 서예예요. 그렇죠. 철필이라고 부르는. 예, 이제 칼로 하는 서예인데 굳이 이제 그 영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것은 이제 다음 작품에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 지난번 개인전 때는 이제 종이에 칼을 들고 했는데 좀 두꺼운 종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각의 영역은 저는 굉장히 넓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정각이죠. 이런 것도 정각이고 다 정각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이 화면 자체가 정각이죠.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 정각이에요.
고도의 정각은 또 시계고요. 네. 네. 아, 네,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그냥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그렇게 좁게 볼 게 아니라 그럼요. 아주 넓게 광의를 그렇죠. 예, 자연이 또 이 세상의 정각이고요.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밑에 네. 골짜기가 있고, 내려오면 평지가 있고, 이제 그런 것, 그러시면 보통 이제 그 작가님들을 보면 어떤 거 최근 들어서 어떤 작품들을 하시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시기적으로다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질 텐데 네. 작가님께서 최근에는 주로 어떤 주제, 어떤 걸 주로 작품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서예를 나름대로 이제 제가 하는 서예 방식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유가적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가적 개념이요? 예. 유가적 개념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진기지휘충이라 해서 진기지휘충? 충이라. 네. 이제 자기 자신을 다하는 것. 네네. 예. 그 바탕이 우선 깔려져 있어야 된다. 쉽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이것이 과연 됐느냐라고 자문하면서 시작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과연 되었는가? 네네. 그럼 이것이 어느 세상에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가? 그걸 내가 또 새로 해야 되나? 뭐 그런 이야기겠죠? 네네. 필체에서부터 경영에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거고요. 이제 흔히 뭐 서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번에 한번 서유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 서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번 개인전에 이제 부제도 서유지 향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서유라고 할 때는 이제 놀유자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서로서 어떻게 놀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다라고 이야기할 때, 놀이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지극히 즐거워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연 즐거운가라는 이야기가 이제 먼저 선행돼야 돼요. 네네. 근데 내가 내 자신인 것을 찾아서 정말 내가 대만족했을 때, 네. 내 작품에서. 네네. 그건 정말 즐거운 거거든요. 정말 흡족하게. 네네. 야, 이건 너무나 흡족하다. 이랬을 때 나에게 주는, 서예가 주는 즐거움. 뭐, 달리 이야기하면 재밌음. 네네네. 그거는 한 단계 더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쉽게는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서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한판 정말 재밌게 놀려고 하면 그 재밌게 노는 준비를 몇 년을 해야 될까? 그렇죠. 예. 그것을 저는 지향하고 가고 있죠.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서예로 한판 재미나게 놀고 간다. 네네네. 이걸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즐거우려고 하면 어떻게? 여기 이제 스스로 자문을 해보고 그 답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과정. 자문자답하는 거죠. 예, 그 과정. 근데 서예를 잘 하려고 하면 묻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답을 잘 얘기하는 학생보다는 질문을 잘하는 학생. 그것도 서예라는 예술적 분야는 자기에게 질문을 잘하는 사람. 스스로에게. 예. 그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저 잠깐 듣기로 인터뷰 시간에 잠깐 듣기로 전각도 많이 오래 하셨다고 이제 정각이 재밌죠. 예. 그러면 정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정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는 정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해서 안 되겠네 싶어서 저는 서예를 시작했거든요. 예. 네, 저는 이제 보통은 서예를 먼저 하다가 정각을 나중에 한다는 그렇죠. 거꾸로 되는데 예.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예를 하시다가 뭐 문이나도 하셨을 것이고 정각도 하셨을 것이고 이렇게 뻗어나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는 계기가 뭘까요? 그렇게 이제 다른 분야로 다 뻗어나가게 되는 계기가 이걸 더 이상 여기서 할 게 없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가 돼서 넘어가나요? 그건 아니죠. 어떤 좀 더
확장시키는 개념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확장시키는 개념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네네. 서해뿐만 아니라 정각까지 섭렵해보고 싶은 욕구 그런 거에서 비롯되지만 이제 차츰차츰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서와 정각이 따로가 아니다 하는 것. 예. 아, 그러면 큰 거에 일단 일부분에서 시작을 했지만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결국엔 다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식의 느낌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혼자만의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정각은 필수다. 아, 필수. 서예를 잘하려고 하면 아,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죠. 그러시군요. 예. 그러시면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관도 직접 다 파서 찍으시겠네요. 저는 저 개인전을 준비할 때 처음 이제 낙관을 새기는 거예요. 네네네. 아, 낙관이 많이 있지만 예예예. 이번 전시에 찍을 낙관은 무엇인가를 새로 새기죠. 아, 그럼 새로 전시를 할 때마다 낙관을 새기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건데 한 작품당 낙관 한 개를 저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아, 그러시군요. 그럼 왜 그러냐면 네. 이 작품에 만든 정각은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붓으로 다 쓴 글과 예. 거기에 찍힌 이 낙관 인까지가 사실 전체가 다 하나의 작품이 되는 당연하죠. 예예예. 예. 그 이제 표구의 방식까지도 네네. 이제 구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하기 전에 낙관부터 한 20방 정도 새기죠. 아, 그게 전시의 준비의 시작 단계입니다.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호인도 찍고 유인도 찍고 성명인도 찍고 뭐 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20개는 파놔야 앞에 했던 것 해놓은 각하고 이렇게 2개를 찍어야 되고 3개를 찍어야 될 때 그래도 하나는 네네. 전혀 새로운 인장으로 예예. 작품을 찍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 왜냐하면 그때마다 필체가 달라요. 그 문장이 그렇죠. 가지고 예. 있는 어떤 심성적 의미도 다르고요. 네네네. 어떤 시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시의 문장이 형성되기 이전 상태의 작가의 심성, 네네. 어디에서 발로되었는가, 네.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그 낙관의 크기, 낙관 글씨까지도, 낙관에 서해지는 필체까지도 그 썼는 원문에 맞는 낙관적 필체. 대부분 낙관 글씨는 하나 가지고 다 써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예. 그 몇 개의 인장으로 수백 작품이 다 찍혀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그것보다는 거기에 맞는 낙관 글씨의 필체를 찾아가고자 하고, 거기에 맞는 인장을 찍고자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와, 그러면 작가님 작업 하시는 데 가보면 낙관도가 진짜 많으시겠네요. 몇 개나 있으세요? 몇 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14번을 했습니다. 14번. 14번을 하면서 이제 들어 중복되는 낙관도 있겠지만 해마다 한 20여 방의 낙관은 새겨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문현 작가님 이제 그거는 뭐 저하고 약속이니까.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볼 때 낙관을 보는 것도 새로운 재미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돋보기를 가지고 전시장을 가죠. 그래서 낙관을 조금 또 유심히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정각이라는 그 테두리는 사실 엄청 크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예를 들었지만은 정각이 좀 더 발전돼야 된다. 우리 서예도 좀 더 발전돼야 되고 이게 총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좀 뭐 정각 자전에 나오는 레터링, 문자적 디자인 도안 가지고는 저는 각을 안 합니다. 전혀 새롭게 직접. 예, 정각 자전에 나오는 글자는 제가 인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저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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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살아있는 작가예요. 예, 예. 그럼 우리도 나중에 정각 자전 같은 거 우리 자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국책 사업이라고 이야기했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네. 역대 우리 서예가들이 만 나와 있는 길령자는 누구는 이렇게 썼다, 누구는 이렇게 썼다, 하늘자는 이렇게 썼다 네, 네. 하는 그런 자전, 우리 법첩, 네, 네,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우리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네, 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왔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대도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이대로 또 줘요. 음. 그럼 이 시대 작가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아. 그런, 그래, 지금은 종이 다 뺏겼어요. 네, 베꼈습니다고요? 빼앗겼다고요. 아, 빼앗겼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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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환원해 와야죠. 아. 찾아와야죠.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환원이라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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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예. 지금 바둑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제패한 지가 벌써 30년 세월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은영 국수나 이창호 국수가 예, 예, 예. 전 세계를 바둑을 장악했고요. 중국 기원에 가보면은 그 이창호 명인의 기보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거 다 독파하지 않으면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죠. 몇 해 전에 알파고하고 네. 이세돌하고 붙었잖아요. 네. 그게 인류가 인공지능을 이게 마지막 대결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근데 이세돌은 그때 네 번은 이길 자신 있다고 했어요. 네, 다섯 처음 번. 시작할 때 그랬어요. 네. 예, 예. 근데 네 번을 졌어요. 네, 네번 지고 한 번 이겼죠. 한 번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알파고에 들어있는 거는 뭐냐? 제가 볼 때는요, 이창호 명인, 조은현 명인, 네. 이세돌 명인. 그런 사람들의 기보가 알파고에는 이기는 방식만 거기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예, 예. 네, 예. 그 원료가 한국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도 못했는 골프가 장악을 했죠.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 야구가 우승했어요. 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빌보드 차트를 우리가 네. 점령을 했고요. 네. 아카데미를 우리가 잡은 그렇죠. 맞아요. 정말 놀랄 일입니다. 문화의 힘이라고 한국의 문화적 역량에 대해서. 근데 더 놀라운 건 영화는 한 편이지만 드라마는 저도 10편이 넘죠. 그게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서예는 그들보다 훨씬 더 유구한 역사와 네, 맞네요. 다양한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서예는 왜 우리는 아직 후진국일까? 이게 이제 뭐 불만이라면 약간은 불만이지만 네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몸부림은 최소한 쳐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서예인들이 할 것들이 참 많긴 많네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작가님께서 어쨌든 이제 평생을 서예인으로 살아오셨는데 네. 향후에 그러니까 서예 협화장으로서가 아니라 네. 서예 작가로서 그 선생님의 마지막 꿈 아니면 최종 목표는 어떤? 꿈, 목표 이런 거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아, 내가 뭐 어떤 유명한 역사에 남을 작가가 되겠다. 뭐 어디 경매에 나가서 나도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없고요. 네네. 이제 그게 없어진 지는 조금 몇 년 됐어요. 그전에는 뭐 저도 그런 꿈이랄까, 이 작가적 목표가 있었지만, 네네.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진솔하고, 작품 안에 솔직하고, 오로지 내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의 나한테 주목하고, 네. 그런 작품을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 아, 이게 작가적 목표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일과
유희, 놀이가 하나가 되는 삶을 생각하시는 거네요. 근데 뭐 욕심이 없다면 없고 방금 내가 했는 이야기가 예. 정말로 큰 욕심일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욕심이실 수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다 떠날 수 있다는 네, 예, 그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으로서 이 인터뷰에서 네. 작가님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이제 아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서유지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조금 조심스럽지만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저는 좀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대구에서 북길 인생이라는 내가 대구 지회장이 되고 처음으로 가진 특별 기획전이 있습니다. 대구는 2년마다 한 번씩 특별 기획전을 하는데요. 북길 인생 넉자를 제가 300번 이상 썼습니다. 그게 타이틀로 쓰기 위해서. 그거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뭐랄까 궁극점? 궁극점. 네. 부수의 궁극점? 내가 쓸 수 있는 궁극점? 그거는 어딘가? 부지기소제. 어디에서 멈춰야 될지 모르겠더라.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데 또 여기서 좋은 것이 하나 나타나면 그걸로 기인해서 또 조화를 맞추고 이 모퉁이를 돌아서 여기에 배를 멈추고 술을 먹고 놀아볼까? 그렇게 하는데 배는 가고 있는데 또 쑥 돌아서니까 여기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해서 300장, 400장 쓰게 되겠죠. 같은 걸 반복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고요. 시간에 따라 다 다르고 일기에 따라 또 다 다르고 근데 그때 당시에 내 심상에 대해서 또 다 다르고 이런 거죠. 너무나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오늘 즐겁게 재밌게 사실 오늘 작가님께 들었던 말씀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낯설게 본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참 이제 앞으로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서예 작가님으로서 사실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나도 궁금한데 서예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서예를 이제 막 입문하고 싶어하는 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예가 가진 예술성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어떤 인터뷰를 할 때 저는 서예는 스포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왜 스포츠입니까? 그럼 축구를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뛰어가고 있는 지점이 상대 골대하고 뛰어갈 때마다 달라요.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멀어지고 패스를 받을 때 골대가 있는 지점과 각도와 수비수의 위치와 공이 날아오는 속도와 높이와 다 다릅니다. 나는 어떻게 판단하고 그 공을 내 공으로 만들 것이냐. 순간적인 판단이죠. 다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죠. 같은 상황은 없죠. 네. 순간 판단. 지금 즉시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이에요. 이게 서예하고 너무나 닮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축구 선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거는 숙달학 시키는 거. 근데 숙달했는데 막상 운동장에 들어가면 매 순간이 다 다르고 우연이야. 그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서예도 마찬가지인 거죠. 임시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붙잡았을 때는 상황이 다 달라. 그때 내 컨디션이 다르고 옆에서 앞에 했던 대화 내용이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떻게 그 순간에 적응해서 점을 길게 찍을 것인가, 찍듯 던져 놓을 것인가, 그 밑에 세로액을 길게 갈 것인가, 무겁게 갈 것인가, 붓이 지금 머금고 있는 먹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이게 다 다르죠. 그 순간에 어떻게 조화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거의 스포츠다. 탁구 마찬가지예요.
공이 날라오는 속도 다 달라요. 각도. 그렇죠. 예, 그가 내가 서 있는 위치. 야구 마찬가지죠. 투수가 포수한테 들어오기까지 0.45초. 이거를 치느냐 마느냐, 번뜨냐 안타냐, 파울이냐, 홈런이냐, 어떤 각도로 때릴 것인가. 그때마다 수비수 위치, 루상에 있는 주자의 위치 다 달라요. 그 내가 어떻게 판단할까? 순간 판단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너무나 재미있는 현장 네. 예술이다. 그 말씀을 하고 그것이-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네. 몰입이 필요하고 네, 네. 거기에 그 다음에 정제됨이 필요하거든요. 붓을 가지런히 모아야 삐침을 할 수 있고 갈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까지 플러스 된다. 거기에다가 문장이 주는 힘이 있고요. 그 문장이 어디에서 발현했는가 그 심상에서부터 비롯되는 게 있고요. 네, 이거는 정말 무궁무진한 예술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면 건강에도 좋고 또 재미도 있고. 예, 잘 늙지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멈춘 듯해요. 몰입해서 하다 보면 네, 네. 마치 2시간, 3시간 몰입해서 가다 보면 금방 우리가 늙음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지노지 장지라. 예? 다시 한 번요. 부지노지 장지. 장차 나에게 늙음이 이르고 있다는 거. 예, 예. 늙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 그조차 잊어버린다. 아, 그런 이야기죠. 그렇군요. 예. 그 문구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예, 논어에 보면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긴 시간, 벌써 거의 한 40분 가까이 이번 인터뷰를 했는데 네. 좋은 말씀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어쨌든 쓰시는 것도 한번 좀 촬영 좀 해봤으면 좋겠어서 좀 이따가 글 쓰신 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